일단 합의문 내용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이 합의 이후에 이 오랜 기간 끌어온 재료가 소진되면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제 시장에서는 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걸 잘 소화하고 상승면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끌어온 이 무역 협상이 이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처럼 페이지 1이 끝나고 페이지 네. 2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레이스를 준비하는 상황이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경제 회복에 상당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0년 1년간은 휴전 기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희시 장관도 얘기했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2단계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1이라는 숫자를 언급을 네. 했거든요. 그러면 2020년 한 해 동안 어느 휴전 기간 진행되고 2021년 대선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저희가 완전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핵심 쟁점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계속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홍콩 문제라든지 또 티베트 등 중화권 인권 문제도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남은 불씨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 금융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 거의 22개월을 끌고 왔던 이슈가 마무리됐는데 이제는 그럼 뭘 봐야 되나? 바로 실적 시즌이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태가 조기 해결되면서 오히려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실적, 즉 수치를 확인해야 하면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증시의 중심이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어떻게 보면 대부분 호재인 상황이지만 큰 악재는 바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죠. 사상 최고가라는 그 중압감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논리 싸움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세론의 가장 큰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익 성장률에 비해서 주가 성장률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번 실적 시즌의 내용에 따라서 한 호흡 쉬어가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건전한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전한 조정이라는 말이 뭐 말이 좋기는 하지만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반갑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때를 미리 예견을 해서 관심 종목을 살짝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사면 또 저희가 좋겠잖아요. 역발상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어떤 시장 흐름이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이란 상황을 잊을 정도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 그것이 빨리 해결되고 이어서 강한 랠리가 이번 주 초에 나왔습니다. 이런 과열 국면에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종목을 고르고 매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리 추격해야 될 것 같고 좀 놓친 것 같고 이런 심리 상태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며칠 사이에 좀 냉정하게 바뀐 시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적 숫자를 검증하는 시간 동안 시장은 이성을 차릴 겁니다. 그 이성을 차리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매수의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사고 싶었던 명품 해외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유망주에 대해서 오늘 또 직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애플이에요. 네. 애플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애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플 좋습니다. 애플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요. 뭐 내용 보게 되면 중국의 아이폰 매출이 크게 상승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또 애플답지 않게 중저가 폰, 즉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폰도 나온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주식 투자 전략 항상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전략, 밀림에서 전법을 계속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는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시고 좋은 종목을 찾는, 기다리는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종목이 애플이었다면 제 생각에 최근에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이 이 종목일 것 같아요. 네. 사상 최고가를 써내려가고 있고 뭐 전통적인 강자들을 이제 제치고 네. 시총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죠. 네, 어떤 그 기업, 기업일까요? 예, 그 기업이 뭘까요? 현재 사상 최고가를 달리는 미국 증시에서 단연 주인공으로 꼽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아, 네.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전기차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일찌감치 미국 시총 1위 자동차 메이커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최근 좀 주목을 받으면서 공매도의 공격 대상이 됐었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게 바로 2019년 중순까지 공매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생산 차질 얘기, 또 적자 얘기, 또 퇴사자가 속출한다, 그쵸. 탈출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구설수가 CEO 리스크가 너무 네, 컸어요. 뭐 대마초를 폈다든지 네. 뭐 방송에서 이상한 얘기를 그쵸. 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를 하면서 관계 당국에 또 지적을 받기도 네. 했고요.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몰려오면서 작년에는 테슬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70달러까지 저점을 찍었었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 이 테슬라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 기간을 받아왔습니다. 기간 조정을 받았죠. 기간 조정 이후에 악재로 인해서 공매도로 인해서 170달러까지 하락한 모습이 불과 2019년 중순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면서 이 6개월 만에 1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GM과 포드를 합쳐도 테슬라 시총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된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6개월 만에 따블이 나는 이 기회가 숨겨진 곳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바로 목도되는 그리고 관심이 있는 곳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해외 주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해외 주식에 정말 숨겨져 있는 어려운 기업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인데 그 글로벌 1위 기업이 재평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를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일론 머스크 팬이어서 처음에는 이제 사셨을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CEO 팬덤 말고도 테슬라가 굉장히 탄탄한 또 실적을 보여줬잖아요. 네. 테슬라도 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금 가격의 상승률이 네. 그 흔히 말하는 기하학적인 상승률이 너무나 좀 가파르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우리 중기적인 관점에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가격대 하지만 그 가격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미국 주식 전략은 말씀드렸지만 약간 내가 적기에 들어가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열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매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슬라 이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괜찮은 해외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전하는 해외 주식 히어로즈 시즌2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해외 주식 히어로즈 시즌2 오늘 목요일은 하나금융투자 영업부금융센터 김호균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테슬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테슬라 차트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배가 아프죠. 근데 우리는 눈을 돌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 중국의 테슬라 바로 BYD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BYD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크게 상승했던 이유가 어떻게 있냐면 상해에 테슬라의 메가팩토리 공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그 함께 뭐냐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향후 좀 이게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보조금을 계속 주겠다. 그렇죠. 보조금 축소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상해에 있는 메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을 바라보고 만든 공장이기 때문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 가보면 특히 상해 가보면 전기차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또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상당히 매출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거의 찍어내면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크게 호재를 받아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날 한 9% 가까이 상승했는데 비슷하게 올랐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BYD 상해 신천에 상장돼 있는데 10% 상한가까지 상승을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 BY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 중국이 전기차 생산량은 1위지만 어떻게 보면 이는 이제 보조금에 의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줄면서 이 과도한 투자를 못 이긴 중국의 전기차 메이커들이 몇 개 기업들이 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재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편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BYD인데요. 어떤 가격 메리트도 있고 지금 어떤 모멘텀 부분에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D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왔는데요. 중국의 최대 전기차 메이커고요. 판매량이 4년 연속 중국 1위가 아닙니다.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리네요. 그쵸. 판매 대수, 시가총액이 아니라 네네. 판매량으로는 아. BYD가 전기차 생산량 글로벌 음. 4년 연속 1위입니다. 네. 업력이 상당하죠. 그리고 BYD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민간 매출보다는 정부향 매출 상당히 많은데요. 즉 뭐 정부에 납품을 하는 도시 납품을 하는 이제 전기 버스라든가 전기 택시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요. 제가 심천에 있는 BYD 본사를 봤을 때 네. 테슬라랑 많이 비교를 당하는 것을 좀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네와 테슬라는 비즈니스 영역 자체가 다르다. 전략 자체가 다른 게 테슬라는 민간 부분을 보고 판매를 한다 그쵸. 그러면 BYD는 정보를 보고 판매하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은 차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된다. 네. 정부의 어떤 목적과 요구에만 맞는 차를 만들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천 같은 경우 뭐 중국의 뭐 대기 오염이 심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맑은 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전기 택시, 전기 버스 그리고 공유 자전거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심천에 기반을 둔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 도시를 뭐 테스트베드처럼 사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혜를 얻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을 또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네, 사실 재무제표 말씀하시는 거죠? 매출 구성이요. 매출 구성이 보면 네네. 전통 자동차 부분은 16% 정도고요. 아. 그리고 전기차가 42%, 그리고 휴대폰 부품 조립이 34%, 2차 전지 및 태양광 쪽이 7%입니다. 즉 전기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자동차 즉 내연기관도 하는 거고 휴대폰 부품 그리고 태양광 이쪽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BYD는 휴대폰 부품을 조립하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그래요? 예, 그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메이커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넓힌 거고요. 네. 또 독특한 게 2차 전지와 태양광.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데 이 모노레일에 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태양광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이 네. BYD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 뭘까요? 네, 아주 약간 오글거리긴 한데 Build Your Dream이라는 거를 이제 당신의 슬로건을 꿈을 뭐 세워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네. 기업의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쩌면 이제 새로운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보존했다가 2차 전지로 옮기고 그 2차 전지로 인해서 자동차, 모노레일, 전기 택시, 전기 버스가 운영되는 스마트 시티에서 중증 인프라를 담당하겠다는 것 이 회사의 기획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전기차만 바라보고 이 기업을 보는 것은 좀 일부만 보는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업황 자체가 그 중국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이 심했는데 선두 위주로 재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BYD 같은 경우 경쟁이 심화되고 어쨌든 실적 부분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구간을 이겨내고 재편된 상황 속에서 1위 기업의 힘을 저력을 향후 크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걸까요? 글로벌 유명 디자이너를 영입해가지고 디자인이 크게 개선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BYD 본사 가서 BYD 차량을 봤을 때 네. 상당히 조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단차도 크고요. 네. 타이어와 뭐 어떤 그런 사이에 또 많이 뭐 보이고 좀 세련된 느낌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디자인에서 좀 촌스러운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얘네가 디자인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향 매출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차를 잘 만들 필요가 없었던 그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아우디, 라페라리 그리고 벤츠 S클래스의 디자이너들을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디자이너들 영입해가지고 BYD 차량이 상당히 세련되게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자료를 딱 갖고 왔는데 빨간색의 새로운 이제 SUV 차량을 내놨는데 이게 상당히 시장 반응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SUV 차량 모습이 뭐 지금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요번에 여기 나오고 있네요. 근데 빨간색 차량 모습인데 색깔도 되게 세련되고 기존에 촌스럽다는 느낌을 상당히 지우는 그러네요. 모습인데요. 네, 상당히 이 차량에 관심도 높고 네. 최근에 공개된 GV80과도 오, 외형적으로는 그러네요. 상당히 네네.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좀 현대자동차가 디자인이 개선되면서 매출이 상당히 글로벌 매출이 급증했던 부분이 있던 것처럼 이 BYD도 기술력은 상당히 갖고 있는데 디자인의 촌스러움을 글로벌 디자인의 영입 인재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네. 시장에 대한 현재 분위기나 향후 어떤 모멘텀을 봤을 때 이런 부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배터리, 모터, BMS, 컨트롤러 등 전기차에 들어가는 4대 부품을 모두 직접 생산하는 유일한 전기차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외부 매출에 대한 기대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로 크게 보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 빌드 유어 드림이라는 그 이름이 저는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여러 가지 기업 개요와 함께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전기차 시장 내에 사실 BYD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 또 완성차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부품주들이 있잖아요. 글로벌 전기차 현황이나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글로벌 전기차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앞서서 어떤 BYD의 재무제표와 차트 한번 네네. 먼저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에서 일단 보시게 됐지만 가격이 많이 빠져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2017년, 2018년에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순이익이 감소되는 즉 적자 상황이 나왔었고요. 영업이익률도 분기 실적 내내 조금씩 감소하는 측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굉장히 전기차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의 보조금이 축소 및 폐지가 되면서 이런 악영향이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2019년 9월에 마해 구간을 좀 벗어났다. 적자 부분을 좀 벗어나면서 시장의 차트상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예, 분기 재무치 보시게 되면 2019년 3Q에 이제 적자를 부분이 반영을 하고 이제 흑자 전환하는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네. 보조금이 또 유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존에 투자됐던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차트로 반영될 것인데 차트 보시게 되면 지지 라인은 유지된 상황에서 고점이 낮아진 부분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조금 유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 한번 가고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진 상황인데 제가 이 BYD를 전번 강연회 때 말씀드렸을 때가 수령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한 2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 상승의 초입 국면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계속 오를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테슬라 역시 불과 이 급등한 부분이 네. 최근에서 6개월 사이에 네, 더블을 작년 한 하거든요. 10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 자체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네. 눌려 있다가 테슬라부터 이끌고 그러면 테슬라가 이끈 시장을 누가 바톤 이어받아서 갈 것이냐. 테슬라의 상승 요인 중에 가장 핵심은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중국 시장에서 가장 포션 높게 차지고 있는 BYD에 대한 기대감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주가 모습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BYD 주가와 또 재무제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앞서 이제 질문드렸던 거 네.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기차 업계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죠. 네, 글로벌 전기차, 2차 전지도 관련이 있고 일단은 테슬라 자체가 많이 시장을 이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내부에서도 테슬라 향 기업들, 그러니까 즉 중국에서 테슬라가 만들지만 안에 있는 부품들은 상당히 중국에 있는 부품 업체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향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BYD도 마찬가지고 이런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 상황에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 즉 리튬이나 망간, 코발트 가격도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천재 리튬을 봐더라도 리튬 가격의 상승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밸류체인의 재평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전기차가 랠리할 때에는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 미래 기술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실적으로 보여주는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목도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국내 메이커들은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간접적인 수혜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이런 전기차의 시프트에 수익을 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트렌드로 전기차를 접근하고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전기차 업체에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적이나 펀더멘틀에 접근을 해보면서 전기차 업체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대안제로 이제 더 괜찮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중국 업체 BYD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짚어줄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해외 주식 히어로즈를 하면서 이 12월 말에 강연을 했었는데요. 네. 네, 강연회 때 제가 중국 주식 한 6종목과 미국 주식 6종목과 중국 주식 7종목을 제가 공개를 하면서 네. 방송에 나왔던 종목도 겹치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고민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적합하게 들어맞다는 상황도 들고요. 하지만 좀 너무 가파르게 빨리 올랐기 때문에 빨리 편입을 못했던 부분은 아쉬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좀 이성을 좀 차리는 구간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종목들은 향후 제가 이거는 2020년 최소 1년을 보고 올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랑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네. 아까 말씀 BYD 같은 경우도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멘텀 있는 종목들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후에 해주 히어로즈 통해서 강연에 안내 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은 그런 강연을 통해서 종목들 소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